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는 제가 좀 강의가 많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좀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진행할 내용은 탐욕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아래와 같은 목차로 이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한번 탐욕 알고리즘 시작해 보겠습니다. 탐욕 알고리즘입니다. 탐욕 알고리즘은 이름 그대로 되게 탐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쓰면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탐욕 알고리즘은 근시안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반복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최적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적으로 한 영역씩 조금씩 최적의 해를 그 순간순간 근시안적으로 선택해 나가면서 해결하는 문제가 탐욕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 알고리즘은 복잡한 문제를 되게 단순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럼 탐욕 알고리즘 짱인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탐욕 알고리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탐욕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이 정답이 최적이라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시안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이 과정을 검증을 해야 돼요. 꼭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통해서 근시안적으로 내가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값을 추출해내네 라는 이런 검증을 확실히 해내야지만 이 탐욕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검증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잠깐 삐끗하기만 해도 바로 오답을 최적을 뱉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탐욕 알고리즘을 왜 배워야 되나요? 어차피 이 보장해주지도 않고 검증 과정도 해야 되고 실제로 적용도 어렵다면서? 배우는 이유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죠. 네, 배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완전 탐색, 평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전 탐색은 무조건 해를 찾는 걸 보장해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마주치면 시간 제한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보통 시간 제한이 존재하고 시간 제한이 없더라도 지수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2의 30승 같은 경우에는 10억이란 말이에요. 이건 애초에 개수도 많아지고 이러면 이 완전 탐색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를 찾지만 결국 시간 제한이 걸린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 탐욕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배우고 나서는 이거 시간이 너무 주어진 시간이 너무 작은데? 아니면 이거 지금 해가 너무 많은데? 너무 탐색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탐욕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의 문제풀이 방법을 또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그냥 또 알고리즘 문제풀이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욕 알고리즘은 결국 근시안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반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최적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매 단계에서 최적의 선택, 이 전체에 해가 있다면 근시안적으로 최적을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에도 최적을 선택하고 그래서 결국 완전히 모든 해를 최적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을 선택하는 게 탐욕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탐욕 알고리즘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스름돈 문제입니다. 이 거스름돈 문제는 탐욕 알고리즘의 기본을 알기 딱 좋은 문제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한번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손님이 지불한 금액에서 거스름돈을 지불하는 문제. 근데 그때 거스름돈으로 주는 지폐와 동전의 개수가 최소가 되게 줘야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4,830원이라는 거스름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폐는 1,000원, 500원, 100원, 10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슬러 줘야지 지폐와 동전의 개수가 최소화 될까요? 이 탐욕 알고리즘은 이름 그대로 탐욕이잖아요. 되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문제를 푸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직감대로 풀어보자면 큰 금액부터 차감해가면서 거슬러주면 가장 지폐와 동전의 개수가 최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면 1,000원, 박이 4, 500원 한 장, 그
나머지 100원짜리 3장, 그다음에 10원짜리 3개 주면은 이 지폐와 동전의 개수를 최소로 건네줄 수 있겠죠. 결국 이게 왜 탐욕 알고리즘이냐면,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1000원짜리 4개로 일단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830원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500원짜리만 적용을 해서 하나 적용했죠? 그럼 여기에 또 330원이 남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100원이랑 10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 3개로 해결하고, 그럼 남은 부분은 30원 남죠. 그럼 이거를 10원짜리 3개로 해결하니까 탐욕 알고리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점점 최적혜를 골라가면서 문제의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만약에 근데 이게 탐욕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이 4830원, 이 동전, 모든 이 동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조합들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풀 수는 있죠. 대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한 개 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잔돈이 이 1000원, 500원, 100원, 10원이 아니고 1000원, 800원, 100원, 10원일 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1000원 먼저 하고 800원 먼저 하고 이 과정을 하면 답을 구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이 화폐의 단위는 꼭 배수여야 됩니다. 애초에 이 탐욕적으로 최적혜를 선택해 나가는 게 성립하는 이유도 사실 이 1000원짜리는 500원짜리 2개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100원짜리 10개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10원짜리 100개로 이루어져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800원이 1000원의 그런 배수가 아니죠. 이 1000원을 구성하는 건 100원짜리 10개랑 10원이 100개인데 이 800원은 얘랑 배수 관계가 아니니까 이 1000원이 더 작은 수를 가져갈지 800원이 더 잘게 쪼개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거스름돈 지폐가 배수 관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탐욕 알고리즘 앞에서 말씀드렸죠. 되게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우리가 이게 이 배수 관계여야지 거스름돈 문제가 탐욕 알고리즘을 풀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되는 거지, 실제로 어떤 되게 복잡하고 꼬아놓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탐욕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욕 알고리즘은 사실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저도 사실 탐욕 알고리즘은 쉽지 않습니다. 설령 탐욕 알고리즘을 문제를 풀었어도 이게 맞나?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얻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도 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탐욕 알고리즘으로 풀이하는 경우는 항상 최후로 밀어놓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스름돈 문제를 보니까 탐욕 알고리즘이 어떤 개념인지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번 또 다른 예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음 우리가 살펴볼 예시는 냅색, 배낭 짐 싸기 문제입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탐욕 알고리즘도 풀 수 있고 우리 뒤에서 보는 DP로도 풀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뭐 완전 탐색이든 모든 풀 방법들이 많은데, 일단 탐욕 알고리즘의 예시를 좀 보기 위해서 가져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냅색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진짜 그냥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생각보다 엄청 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룰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일단 냅색 보시면, 냅색이 뭐냐면 제한된 용량의 배낭에다가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물건들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들을 넣은 가치가 총 가치가 최대가 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고 30kg짜리가 있어요. 근데 각각 가격이 뭐 10만원, 10만원, 20만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가방은 40kg까지밖에 못 담아요. 그러면 어떻게 담아야지 최대 가치가 되게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방식으로 문제가 제시돼요. 대표적인 거 제가 두 개만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는 제로1 냅색 프로블럼입니다. 이 제로1은 이제 이 물건이 10kg짜리가 있으면 무조건 10kg 단위로 넣든가 안 넣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로 아니면 1인 거죠. 넣든가 안 넣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프랙셔널 냅색 프로블럼인데 분할 가능한 배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10kg짜리 넣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무게가 초과됐어요. 그러면 이 10kg짜리를 5kg로 쪼개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우선 이 제로1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제로1 문제, 여기 보시면 40kg 배낭에 물건을 통째로 담아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쪼갤 수 없어요. 통째로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물건이 이렇게 3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한번 완전 탐색으로 푼다? 일단 먼저 문제를 만나면 완전 탐색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걸 배낭 짐싸기를 완전 탐색으로 어떻게 풀 거냐면 모든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풀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물건 하나만 담았을 때, 하나만 넣었을 때, 물건 2개 넣었을 때, 물건을 3개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물건 1, 2를 담았을 때, 물건 1, 3을 담았을 때, 그 다음에 1, 2, 3을 다 담았을 때, 이렇게 보고서 가장 가치가 큰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집합 구하는 거는 시간 복잡도가 2의 n승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n이 10만 대도 2의 10승 1000개라는 거 소리고요. n이 20만 대도 1000 곱하기 1000 몇이죠? 만 10만? 100만 100만이 되고요. n이 30만 대도 바로 10억입니다. 아니 물건이 30개밖에 안 되는데 10억이에요. 그럼 n이 만약에 이 물건이 100개만 돼도 2의 100승? 이거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뻔하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 탐욕 알고리즘 한번 적용해 볼까? 일단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거는 탐욕 알고리즘이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탐욕 알고리즘이니까 탐욕 알고리즘 한번 풀어보자 해서 탐욕 알고리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완전 탐색으로 못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네. 그럼 탐욕 알고리즘 풀게요. 그럼 우리 탐욕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선택을 하는 조건을 한번 값이 비싼 물건부터 채우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자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비싼 물건이면 지금 물건 1이 가장 비싸죠. 그 다음에 2고, 그러면 가장 비싼 물건 30만원이니까 물건 1을 채울게요. 그럼 30만원 30kg 채웠으니까 10kg 남았죠. 10kg 남았죠.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못 넣죠. 그럼 이거의 가치는 30만원입니다. 근데 그럼 이게 정답인가요? 아니죠. 실제로 정답은 이 값을 비싼부터 넣는 게 아니고 이 물건 2랑 3 물건 2랑 3을 더해서 넣어서 40kg는 꽉 채워지고 40만원이 되죠. 결국 이 우리가 값이 비싼 물건부터 채우는 건 최적회를 구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또 잘못된 방법이고 다음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무게를 가벼운 것부터 한번 채워볼까? 오케이, 무게를 가벼운 것부터 채워볼게요. 40kg 배낭에 가벼운 거는 20kg짜리죠 20kg짜리 넣고, 그러니까 물건 2 넣고 20kg 남으니까 물건 3도 넣을게요. 그럼 가치가 얼마죠? 40만원이죠. 그럼 이게 최적회인가요? 아니죠. 우리 그냥 물건 1짜리 넣으면 한 방에 60만원, 한 번에 60만원이죠. 그럼 이것도 결국 최적회를 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무게가 가벼운 물건부터 집어넣는 근시안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최적회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앞에서 비싼 물건도 안 되고 가벼운 물건도 안 되고. 오케이, 그럼 다른 방법을 또 고민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단위 무게당 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한번 집어 넣어 볼까? 그래서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5kg짜리가 25만원이니까 단위 가치가 1kg당 5만원이라는 의미예요. 여기 만원이 생략이 되어 있긴 하는데 5만원, 3만원, 4만원 한번 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집어 넣어보자.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되죠? 가치가 가장 높은 게 물건 1이니까 물건 1 집어넣고, 그러면 25kg 남죠. 25kg 남으니까 이 물건 3을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거니까 물건 3 집어넣으면 이제 5kg 남는데 더 이상 물건 2는 집어넣을 수 없겠죠. 네, 제로 원이니까 쪼갤 수 없고. 그러면 총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두 개니까 105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최적회인가요? 아니죠. 실제로는 물건 2랑 물건 3 10kg, 20kg, 30kg를 집어넣으면 이 가격이 110만원이어서 이게 더 가치가 높죠. 그럼 결국 이 방법도 최적회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로 원 냅색 문제는 탐욕 알고리즘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최적회를 꺼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증을 통해서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제로원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DP,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이거 배울 때 제가 한 번 더 가져올 테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면은 배낭 짐싸기 탐욕으로 못 푸는데 왜 가져왔냐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앞에서 다른 문제에 또 프랙셔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 또 배낭 짐싸기가 이렇게 분할 가능한 배낭 문제의 경우에는 탐욕 알고리즘을 풀 수가 있어요.
이 분할 가능은 물건을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단위 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후 집어넣는다. 그러면 지금 단위 가치 제일 높은 게 이거죠. 그러면 처음에 5kg짜리 집어넣고 물건 1 집어넣고 5kg 집어넣고 그럼 나머지 25kg 남았죠. 그럼 25kg에다가 두 번째 물건 3을 집어넣는 거예요. 20kg짜리. 그 다음에 물건 2 집어넣을 수 있죠. 이건 쪼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은 5kg만큼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단위 가치가 높은 친구들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단위 가치만큼 쪼갤 수 있으니까 탐욕 알고리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쪼갤 수 있으니까 그냥 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건이 그 무게를 넘치면 그냥 그만큼을 잘라서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넣으면 우리는 결국 이 문제를 가장 가치가 5의 가치를 가진 애로 꽉 채워놓고 물건 1로 채운다고 보면 되죠. 물건 1로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또 물건 2로 채우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물건 3의 일부분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낭 냅색 문제는 이제 분할이 가능할 경우에는 탐욕 알고리즘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어떤가요? 되게 이거 탐욕 알고리즘 뭐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탐욕 알고리즘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 검증 과정이라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시험 문제를 만날 때 확신이 없으면 도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방법을 알고 시도해봤을 때 또 답이 되게 빠르게 구해지거든요. 탐욕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최적혜를 계속 바로바로 찝어서 가니까.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언급은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예시입니다. 활동 선택 문제인데요. 이 활동 선택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무실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여러 회의가 신청된 상황에서 가장 많은 회의를 여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선택 문제라는 것 중에 제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문제에는 회의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줍니다. 그럼 어떤 회의를 선택해야지 우리가 최대한 많은 회의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가 탐욕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인간의 상식적이거나 보통의 일반적인 방법들을 적용하는 걸 말했죠. 저는 이런 것들 생각할 거예요. 빨리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은, 빨리 끝나는 순서대로 서로 접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먼저 시작하는 순? 그럼 아니면은 회의 시간이 긴 회의 시간 순으로 배치를 해야 되나?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정답은 빨리 끝나는 순서대로입니다. 빨리 끝나는 순서대로 회의를 선택하게 되면 뒤에 남은 시간들이 되게 오래 남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4가 제일 빨리 끝나죠? 그러면 4, 여기 4에 빨리 끝나면 나머지 이 영역 9까지 있다 그러면 이 남은 영역들이 더 길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빨리 끝나는 순서대로 선택을 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빨리 끝나는 것들 4로 했으니까 이제 4 이전에 시작하는 것들은 선택 못하겠죠. 그럼 5, 이 7이니까 또 5부터 7까지 선택하고 그럼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것들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활동 선택 문제는 또 이렇게 탐욕 알고리즘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뭐 사실 이거는 지금 탐욕 알고리즘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탐욕 알고리즘을 풀어야 돼요 하니까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지 사실 그냥 바로 문제로 만나면 회의실 문제네? 탐욕 알고리즘을 가야지 했는데 이제 막 조건이 막 몇 개가 더 추가된 것만으로도 갑자기 난이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탐욕 알고리즘은 일단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봐야 되고 제가 지금 예시를 3개를 준비했는데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적극적으로 많이 풀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 그대로 최적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했다가 정답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시 다 살펴봤고 마무리 할게요. 탐욕 알고리즘. 탐욕 알고리즘은 일단 뭐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탐욕적 선택 속성과 최적 부분 구조 이 두 개를 만족을 해야지 탐욕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걔네들이 최적혜를 보장한다. 이 두 개를 만족을 해야지. 이 두 개는 뭐냐면 그냥 매 단계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 우리 아까 계속 했던 거죠. 앞부분 여기서 최적을 고르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 최적을 고르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 최적을 고르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적 부분 구조는 우리가 이 부분 문제 이 자르는 영역 있죠.
이 부분 문제들이 다 합쳐졌을 때 결국 이 모든 헤드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냥 좀 이론적으로 그럴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탐욕 알고리즘은 말씀드렸듯이 항상 최적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검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이런 어떻게 도입해볼까 여러 가지 도입해보고 발레를 찾아서 발레가 생기면 탐욕 이거는 이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검증을 다 해보고 이 발레를 했는데도 된다 이러면 이제 그게 검증이 끝난 거죠. 근데 이제 뭐 그게 검증이 끝났다고 하기엔 되게 애매하죠. 결국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머리 안에서만 검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배우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또 알고리즘 풀이 방법을 배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들이지만 최소 신장 트리라고 있어요. 최소 신장 트리나 아니면 우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또 최단 경로 그 다음에 허프만 코딩이라고 또 문자를 압축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런 거 배울 때 탐욕 알고리즘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배울 때 한번 다시 언급할 테니까 그때 가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탐욕 알고리즘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이 부분은 문제를 많이 푸시면 익숙해지는 영역이니까 너무 어렵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트리와 그래프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트리와 그래프도 사실은 자료 구조죠. 자료 구조인데 제가 알고리즘 시간에 하는 이유는 저번에 우리가 스택과 큐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DFS, BFS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DFS와 BFS가 트리와 그래프를 알아야지만 배울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번처럼 좀 쉬는 시간처럼 트리와 그래프 자료 구조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와 그래프는 진짜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도 꼭 시간 맞춰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